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에 하나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은미입니다. 오늘의 일면 같이 들어가 보실까요? 매일경제입니다. 고금리 후폭풍, 부동산 경매 쏟아진다. 오늘 매일경제 일면입니다. 여길 좀 보겠습니다. 올 4월까지 1월부터 4월까지 딱 4개월 동안 4만 건의 경매 신청이 쏟아졌다라는 겁니다. 2013년 이후 최대 물량이다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내려가다가 살짝 올라가다가 떨어져서 갑자기 쭉 올라가서 4만 694건으로 확 늘었죠. 굉장히 경매 신청이 많아졌다라는 거. 근데 경매라는 게 기본적으로 빌린 돈을 갚지 못하게 되면 경매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왜 못 갚냐? 고금리는 이어지는데 지금 경기는 침체돼서 수입이 줄어들어서 갚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인 거밖에 안 되는 거죠. 결국 고금리, 경기 침체 이게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경매 물량이 쏟아지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설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려되는 상황이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우려되는 상황에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국민일보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 사상 첫 일본 추월. 네, 우리나라 국민 총소득이 사상 처음으로 일본을 우리가 넘어섰다라는 거예요. 얼만데 여길 좀 보겠습니다. 2023년 한국과 그 밖에 인접 국가들 1인당 국민 총소득이 얼마냐라는 건데 한국 파란색입니다. 지금 36,194예요. 일본 55,733입니다. 우리나라가 더 높죠. 이탈리아보다 좀 낮고요. 대만보다 좀 높습니다. 우리나라가 한 6위 정도 될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여기서 드는 생각, 아니 앞에서 경매가 그렇게 많이 나온다는데 국민 총소득이 높다고? 라고 생각할 수 있었는데 국민 총소득은 평균값을 내는 거죠. 어떻게 보면 두 가지 정도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경제 양극화가 좀 심하다라는 얘기로 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올라간 것도 올라간 거지만 일본이 요즘 최저 엔저를 찍었다라는 얘기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 효과도 좀 있는 게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같이 나올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좋은 소식이든 나쁜 소식이든 원인이 뭔지 알아야 그 다음 방향을 확실하게 잡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조선일보입니다. 76년 국회 역사상 이런 장면은 없었다라는 겁니다. 헌정사 처음이다라는 거죠. 여기 왼쪽에 흑백 사진, 이게 바로 재헌국회입니다. 1948년 재헌의회의 모습이에요. 이때는 의원 정수가 200명이었었죠. 근데 꽉 찼습니다. 근데 여길 좀 보겠습니다. 여긴 칼라입니다. 바로 어제 2024년 22대 국회 개원하고 첫 본회의 날인데 곳곳이 지금 듬성듬성 비어있는 모습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변했다. 76년 국회 역사상 이렇게 첫 비어있는 상태에서 국회의장을 뽑고 한 적이 없지 않았겠느냐라는 겁니다. 근데 이건 조선일보의 기사예요. 그럼 한겨레는 어떻게 제목을 뽑았을까요? 볼까요? 한겨레는 이겁니다. 사상 첫 야당 단독 의장단 선출, 새 국회도 반쪽. 새 국회도 반쪽이다라는 걸 보면 여야 다 잘못했습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길 보면 사상 첫 야당 단독 의장단 선출입니다. 그동안 여당 단독으로 개원을 한 적은 있었습니다. 개원하고 이 의장을 뽑은 적은 있었는데 야당 단독으로 한 적은 이번이 처음이다라는 거죠. 살짝 수위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만 비판의 논조는 같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드네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경향입니다. 대통령실 6개 부처 개각 착수, 총리 인선은 늦어질 듯. 네, 국민의힘이 총선 참패한 뒤에 개각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근데 한동안 어떻게 된 거야 싶었는데 대통령실에서 본격적인 움직임이 좀 있는 것 같다라는 거죠. 6개 부처에 대해서 개각에 착수했다. 그리고 이 장관 교체가 먼저 이루어지고 총리 인선은 나중에 이루어질 것 같다라는 건데 그럼 언제? 이르면 이달 중에 장 차관이 교체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네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동아일보입니다. 9.19 정지 다음 날 뜬 B1B 7년 만에 폭탄 투하 훈련. 네, 지금 9.19 군사 합의, 네, 이 효력 정지 국무회의를 통해서 대통령이 제가 했다. 사실상 폐기 수순으로 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그리고 난 바로 이튿날 B1B, 네, 죽음의 백조라는 별칭을 갖고 있죠. 전략 폭격기입니다.
전략 폭격기가 하늘에 떴습니다. 지금 폭탄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냥 탄도 아닙니다. 유도탄입니다. 유도탄이 떨어져서 정확하게 명중을 했다라는 겁니다. 네. 이런 훈련 왜 했느냐라는 거죠. 그동안 하고 싶었는데 굴곡 군사합의 때문에 못해서? 아닙니다. 이건 북한한테 보내는 메시지겠죠. 여기 보겠습니다. 북 추가 도발된 강력 응징 경고장이다. 바로 이 폭탄 투하 훈련 자체가 북한에 보내는 경고장이다. 라는 겁니다. 네. 다음은 사진 기사 같이 볼까요? 네, 많은 먹음직스러운 과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요. 레몬이 있고요. 그 옆엔 용과가 있습니다. 요 뒤에는 글쎄요. 아보카도인지 파파야인지 알 수가 없는데 있고 그 옆엔 두리안도 있고요. 네, 이 밑엔 바나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눈길이 가는 핵심 매대 요 위치에 온갖 이른바 어떻게 보면 열대 과일들이 다 차지를 했다라는 거죠. 네. 아무래도 국내 과일이 좀 비싸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수입 과일들이 자리를 차지한 것 같은데, 네. 동남아 야시장에 온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요즘 과일 가게입니다. 네. 아침에 매일 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언제나처럼 TV로 좀 크게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헌정사 처음입니다. 헌정사 처음 좋은 일이면 참 좋겠는데 보겠습니다. 헌정사 첫 야당 단독 국회 개원 22대 시작부터 파행이다라는 겁니다. 요 옆에 아까 저희 일면 소개하면서 같이 보셨던 바로 그 모습이죠. 군데군데 듬성듬성 빠져있는 어제 국회 본회의장의 모습입니다. 네. 어제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이 국회의장을 선출을 했죠. 그 모습 잠깐 같이 영상으로 보고 오실까요? 그런 변화의 물길에 맞게 새롭게 원구성도 하고 국물국회라 불리던 시절에도 총선의 민의를 따라야 한다며 국회의 권한은 여야 관계가 아니라 행정부와의 관계에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입법권, 예산심의, 확정권, 조약의 체결, 비준, 동의권 등 헌법이 명시한 모든 국회의 권한은 국민 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삼권 분립의 수단입니다. 합의 없이 어이없다. 의독주 중단하라. 네, 이렇게 듬성듬성 빠진 자리를 보이는 어제 22대 국회 첫 국회 본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원식 의원이 국회의장으로 선출이 됐죠. 이 빠진 이 자리에서 나와서 있었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복도 로텐도홀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는 모습도 같이 보셨습니다. 신지호 의원님, 18대 계셨었잖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18대 얘기하니까요. 네. 그 생각이 바로 납니다. 그때 총선에서 민주당이 81석을 얻었어요. 네. 근데 민주당 그 원 구성이 완료되고 국회가 정상화된 게 그 여름 한 80 며칠 만인가 됐습니다. 네. 근데 그때 그 민주당을 비롯한 이쪽 분들은 미국산 쇠고기 뇌송송 구멍탁에 꽂히셔가지고 원구성을 거부하고 거리 투쟁에 아주 몰두를 했죠. 근데 다 그 뇌송송 구멍탁이라니까 허무맹랑한 뭐였다 이런 게 드러났는데, 근데 그때 원구성할 때 법사위를 당시 여당했던 한나라당이 군말 없이 법사위원장직을 민주당에 넘겼어요. 네. 예. 그런데 이제 본인들이 이제 다수석 차지하니까 뭐 법대로 한다 그런데 그 국회 이거는 이제 관례대로 할 것인지 그냥 국회법에 적힌 대로 할 것인지 이건데 법대로 하겠다니까 관례는 무시한다. 그 관례라는 게 정치거든요. 정치는 무시하고 법에 적힌 대로 하겠다. 그러면서 어제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저기서 굉장히 환한 얼굴을 하고 뭐 셀카도 찍고 그냥 세리머니를 많이 하시던데 항상 저렇게 좋은 날만 있는 건 아니다. 거꾸로 됐을 때도 그러면 네. 이렇게 했을 때 그때는 군소리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8대 국회랑 좀 다르지 않느냐. 우리는 그때 많이 배려를 해줬는데 뭐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김진욱 대변인님. 사실 아까 여기 제목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여당 단독으로 연적은 집권 여당 단독으로 연적은 앞서서 있긴 있었는데 야당이 단독으로 국회를 개원한 건 처음이긴 합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이 그 지금 헌정사 중에 대통령제 하고 있는 중에 네. 대통령 임기 중에 여소야대 상황이 그 5년 내내 지속된 게 이번이 처음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22대 국회가 이제 개원되다 보니까 여소야대의 상황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라고 보여지는데 좀 전에 우리 신조 의원님께서 그 18대 국회를 말씀을 주셨으니까 네. 지금 이제 그 국민의힘 여당에서는 법사위원장 자리는 여당 몫이다, 제2당 몫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이 가져가야 된다 하시는데 사실 이 여소야대 국면이 아니었던 여대 야소 국면이었을 때 네. 제2당에게 준 것은 야당이기 때문에 준 것입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의 여소야대 국면에서 제2당이 여당이잖아요. 네. 그러면 야당이 가져가고 대통령은 대신에 거부권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좀 전에 우원식 의장의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삼권 분립이 있다라면 국회는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입법권에 대항하는 힘을 대통령은 거부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지금 아직 양측의 여야의 입장 차이가 조율이 안 돼서 이런 모습이 나오긴 한 건데 사실 저는 좀 굉장히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가급적이면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의장단만 선출하는 거지 않습니까? 상임위원장 선출은 하지 않았어요, 어제. 네. 의장단만 선출하는 거기 때문에 그 의장단 이 선출에서는 여야 모든 의원님들이 300분의 모든 의원님들이 참석을 하셔서 거기에서 의장을 선출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었고 아마 국민들께서도 기대하시는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네. 이게 뭐 사실 여당 단독으로 열었든 야당 단독으로 열었든 일단 뭐든 단독으로 열었다고 한다면 굳이 단독으로 했어야 됐나라는 생각이 들죠. 왜? 정치를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특히나 야당 단독으로 개헌을 했다는 건 지금 현재 여소야대 상황에 극명한 모습을 또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김진욱 대변인께서는 이 말씀을 이성환 의원님 네. 말씀하실 때 그랬거든요. 대통령 거부권 있지 않냐. 네. 대통령 거부권 있으니까 국회 안에서는 그 뭐 법사위 그때는 야당한테 법사위원장 준 건데 우리 야당 아니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거부권 있지 않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국회는 그 의원들 간의 관계에서는 선수가 가장 중요하고 국회 전체에서는 의석수가 가장 중요합니다. 입법 권력이 어디에 있느냐에 네. 따라서 판가름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민주당은 이 건에 대해서 법대로 하자라고 하는데요. 민주당이 그렇게 법을 좋아했으면 헌법이 보장하는 대통령의 거부권에 대해서 그렇게 싸그리 무시하면서 다시 발의하고 장에 나가서 투쟁하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이미 법을 존중하지 않는 모습이고 국회 절차에 따라 대통령의 그 특검에 대한 제2요구권까지도 싸그리 다시 무시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은 과연 법대로 하는 것인가 하는 부분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올림픽이 시작됩니다. 올림픽에는 항상 순위와 등수가 먹여집니다. 네. 그런데 금메달 리스트가 내가 1등 했다고 은메달, 동메달 리스트 거 메달 뺏으면 안 됩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격입니다. 지금 민주당의 이런 행태를 보면 네. 6년 전에 우리 당이 걸었던 백보드가 생각납니다. 그때 이제 탄핵으로 정권 뺏기고 네. 또 지방선거 앞두고 이런 백보드를 걸었는데요.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우리도 그래서 망했다라고 붙였습니다. 우리 2년 전만 하더라도 네. 대선 이기고 지선 이기고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오기까지 2년이었는데요. 민주당이 2년 후도 내다보고 지금 좀 합의의 정신을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을 세게 하셨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동학 위원님도 또 이제 발언권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올림픽 말씀하셔가지고 네. 메달을 못 땄으면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돌아보고 어떤 걸 수정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수정해서 반영해서 그걸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여당에서는 그런 걸 안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만들고 있는 정치 실종의 상황이 네. 국회를 존중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어찌됐건 대통령께서 만드시는 후과가 지금 2년 동안 야당 대표를 전혀 만나지도 않고 민심을 같이 해결해보자라고 하는 것에서도 응하지도 않고 마지막에 연금개혁 대통령의 아젠다를 같이 함께 해결해보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를 다 했단 말입니다. 이렇게 계속 간다라고 한다면 국회 차원에서도 뭔가 이 기괴한 정권이 하고 있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입법 권력을 정확하게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작년에 강서 보궐선거 이후에 야당을 더 이상 공격하지 않겠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제대로 하겠다. 우린 변화하겠다. 이렇게 외쳤어요. 근데 고무줄이 다시 튕겨 들어가듯이 다시 원안으로 들어왔거든요. 이번 총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런 변화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지금 어제 국회의 모습에서도 드러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지금 올림픽 얘기랑 같이 나온 게 금메달 땄다고 은메달, 동메달, 메달 다 뺏으면 되냐 얘기랑 메달을 못 땄으면 왜 못 땄는지 반성을 해야지라는 말씀이 같이 나왔습니다. 사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또 상충되다 보니까 어제의 그런 22대 국회 첫 본회의 상황이 또 빚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근데 어제 국회 본회의 일단 의장단 이 뽑는 이 과정 말고 한쪽에서는 이런 일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인사 같이 볼까요? 네. 지금 이건 아직 이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사실 뭐 안에 들어와서 있는 그런 상황인 건데, 어제 국회 본회의장 안에서 의원들이 오늘 열심히 사진을 찍고 있는, 사진 찍어줘 해서 찍어주는 사람도 있고요. 네. 같이 찍자 해서 앞에 또 다른 사람 찍어주는 사람도 있고요. 네. 저희가 영상으로 또 있죠, 저희가. 네. 보면 같이 이렇게 인사하고 악수하고 뭐 이런 건 사실 상호 간에 이제 인사하는 부분인 건데, 같이 사진 찍고, 명패 앞에서 사진 찍고, 네. 그래서 사진을 찍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김진욱 대변인님,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여당 단독이든 야당 단독이든 일단 뭔가 단독으로 했다 그러면 국민 입장에선 이게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라 생각이 같긴 같거든요. 근데 지금 본 영상은 좀 화기애애한 것 같은 좀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지금 국민의힘 나가고 민주당만 모인 상황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별로 이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또 저렇게 사진 찍으신 것 같다가 많은 분들이 SNS에다가 또 오늘 개원했습니다 하시면서 이렇게 또 올리기도 하셨더라고요. 근데 뭐 저거는 그 22대 국회에 보내준 국민들께 본인을 국회로 보내준 그 유권자들께는 뭐 저렇게 또 보고 형식을 또 취하고 싶은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다는 생각은 들어요. 보고 형식을 위해서. 네. 어쨌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22대 국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런 보고를 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용도로 이제 쓰기 위해서 사진도 찍고 하시는 건 좋은데 사실 어제 같은 경우는 저는 좀 약간 무거운 마음으로 시작을 했었어야 됐지 않았을까. 그랬다면 조금 더 좀 진중한 분위기, 거기에 300분의 여야 의원이 모두가 모였다면 그분들하고 서로 인사하고 앞으로 22대 국회를 잘해봅시다. 우리 국민을 위해서 우리 22대 국회가 여야가 따로 없이 같이 한번 좀 노력해봅시다.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으면 조금 더 좋은 모습으로 기록되지 않았을까 하는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네. 저 국회 본회의장 안에 있던 사람들, 밖에 나와서 로텐더홀에 있던 사람들, 뭐 누가 잘했고 누가 못했고는 사실 서로의 주장이 상충되기 때문에 뭐 말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국민들이 바라는 건 같은 본회의장 안에서 저 사진을 여야 의원들이 같이 찍는 모습을 보면 참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근데 어제 눈길이 갔던 또 다른 모습,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저희 한겨레 사진도 있죠. 네, 그 사진 같이 볼까요? 이 모습입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장에서 맞아, 이제 국회의원이지 라고 생각됐었던 두 사람이죠. 조국 대표 그리고 이준석 의원입니다. 네, 두 사람 어제 국회 본회의장 안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저렇게 딱 자리에 앉아 있는, 여기 내 자리야, 이제 앉은 거죠. 네. 근데 조국 전 대표만 있었냐? 아니라는 겁니다. 이준석 의원도 있었어요. 지금 보면 이제 줄 서서 네, 지금 들어가는 좀 그런 모습을 좀 보고 있는데, 지금 이게 신지호 의원님. 네. 본회의장 안에 제가 호칭을 좀 달리하겠습니다. 본회의장 안에 앉아 있는 조국 전 장관과 이준석 전 대표를 본 모습 어떠셨습니까? 저분들이
뭐 의정 활동 잘 하기를 네. 네, 해야죠. 근데 뭐 두 분이 워낙 개성이 뚜렷한 분들이니까, 근데 저분들도 이제 민주당에 거기에 같이 동조를 한 거 아닙니까? 같이 동조를 해서 뭘 한 건데, 조국 대표의 경우에는 그러면서 또 뭐 그 대통령이 보낸 축하나는 또 뭐 어디 버리기 퍼포먼스도 하고 그러는데, 네. 또 조국당의 원내대표인 황운하 의원은 추경호 원내대표를 만나서 조국 대표와 대통령의 면담을 꼭 성사시켜달라. 보내주는 난도 쓰레기통에 버리면서 또 그 원하는 건 원하고. 그래서 항상 뭐가 이렇게 좀 균형이 잡힌 그런 좀 정치인들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뭔가 좀 같이 서로 잘 조율해서 22대 국회를 좀 잘 끌어갔으면 좋겠는데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지만 좀 걱정은 되네가 한 80%였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